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26일인데요. 이번에는 윤석열의 출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윤석열은 여전히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죠. 윤석열이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윤석열은 거침이 없고 마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 태풍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6월 11일 이후에 이준석이가 국힘의 당대표가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식의 예측을 할지 지금 현재로서 모릅니다. 이준석의 태풍과 국힘 당대표라는 것은 말입니다. 전국의 전반을 흔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의 전반을 흔들 핵으로 지금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보수 언론이나 또는 그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얼치기 평론가들이 이준석이가 국힘의 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비록 틀리더라도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는 것에 지금 배팅을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 안 나와도 이재명하고의 양자 대결에서 아직까지 이재명을 추월 안 시키고 있다. 윤석열이 이긴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지금 확장성이 없어요. 이재명의 그 지지율을 보면 25%의 가두리로 갇혀 있어요.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이재명은 그만큼 문재인에 당한 국민은 이재명이 더 사악하고 이재명이 더 걸레 같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출마한다, 임종석이가 불출마할지도 모른다, 이광재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는데 추미애나 이광재 가지고는 대세를 갖다가 흔들 수가 없어요. 저는 임종석이 정도 나오면은 이재명하고 한번 붙어볼 것이다 했는데 그 추미애 이광재 그런 그 문시족들의 출마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윤석열 편인데요. 아니 제가 간보는 거라 그랬죠. 지금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언론 기자들이 차고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의 척건이죠.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간본다 그랬죠. 이재명의 자꾸 이재명이라고 그런다. 그 기분 나쁜 놈이 왜 자꾸 내 입에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이 척건을 통해서 기사를 시키죠.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고고TV 시청자분들은 아시듯이 윤석열의 척건이라는 것은 서울대 법대 인맥입니다. 그러죠? 현실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게 지금 거의 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이 언제 출마할 것이다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3인 포럼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요? 언론 찌라시들이 띄우는 거고 그게 현실 정치인도 없고 현실 정치에 전략을 펼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저께 나오는 것이 윤석열이가 7월 이후에 등판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게 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힘이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은 딱 맞는 순간이다. 한 20, 30일 동안 꾸물꾸물거리다가 7달에 나온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선거법 240일을 지킨다. 대선일로부터 역산을 하면 241일 쪽에 들어가면은 윤석열이가 정치 발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도 안 걸을 수 있고 후원금도 거둘 수 있고 이렇다. 그거 여명의 벌칙은 그게 무슨 망발이냐? 아니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대선 출마를 안 하더라도 정치적인 소신을 왜 표현을 못하냐 이거죠. 그게 선거법 240일 선거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게 윤석열의 척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윤석열 지지할래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도 쌓일 것이고 지식이나 현장 정치인이 볼 적에는 저거는 비겁한 신비주의 자맹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권에서 아직 특별한 주자가 쉽게 말해서 10%를 넘는 주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목매는 형국으로 돼 있지만은 그죠? 제가 말씀드리죠. 윤석열이든 이준석이든 문재인을 치고 우리 중도 보수 정권을 갖고 올 도구화가 될 수뿐이 없다.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고고티브에는 비판적인 지지를 한다 이거죠.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 60평생을 살았는데 전유진 또 전유진이래. 유진 때문에 미치겠어. 윤석열이가 60년생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62살입니다. 62살. 2021년이니까 20대부터 40년을 살아온 인생이 무슨 또 성찰을 하며 무슨 또 대권 공부를 하며 그죠? 무슨 전문서적을 읽으며 그렇죠? 수십망이 있는 지식인들 중에 한 명을 꼽아서 자문을 받으며 문답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윤석열이가 지금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윤석열이하고 많이 다르죠. 문제를 치고 올라가듯이 그죠?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 나와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의 정치적인 파괴력을 갖고 대중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놈의 자명이 뭐 이렇게 길어져. 그러니까 얼치기 평론가들 찌라시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김호수가 임명되고 나면은 검찰총장직에 임명되고 나면은 자기가 검찰총장을 떤 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마한다. 응? 그리고 국힘의 당대표 어쩌고 저쩌고 되면은 또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게 간보는 거죠. 그래 쉽게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여기서 그만둬야 돼요. 윤석열은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고고TV 같은 몇 명 안 보는 방송이 이런 걸 막 확확 말을 해버리죠. 지금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윤석열이 이 정도면은 제 방송을 보고 윤석열 측근들이 뭐라 그러지는 않겠죠. 윤석열 측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윤석열은 그렇지 않다. 자신감 있게 대중 앞에 나타나고 그죠? 폭발적으로 파괴력 있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로 말을 하잖아요. 3개월 동안 뭐 하고? 3월 4일 날 그만뒀어요? 4월 4일, 5월 4일, 6월 4일 3개월 동안 뭐 하고? 책을 읽는다 그래서 정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한테 현재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자문을 받아야 해가지고 그게 덕도하는 것도 아니고 덕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구흉부하냐 이거죠. 최고로 대권을 가고 최고로 대통령이 되고 최고로 나라를 다스릴 거면은 그건 책사들이 하는 거지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론에 슬쩍 한 20일 만에 보름 만에 한 번씩 던져.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쳐다봐야 된다? 쳐다봐 주죠. 우리는 모두 다. 움직일 때가 됐다. 지금 전국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제가 신기가 있나 봐요. 어떨지간에. 이걸 한 2년 방송하다 보니까 유튜브 정치 방송만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란 신진 세대의 미래 세대에 있어서 이 신진 돌풍이 전국을 갖다 강타하고 있어요. 태풍급으로. 국힘은 저희 기득권을 갖다가 뺏길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민주당은 부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죠? 여기에 윤석열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국의 중심은 앞으로 이준석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이준석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장 김종인
어르신을 모시겠다, 김종인을 모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김웅희도 그렇고. 그죠? 근데 윤석열은 중도 쪽에 간을 보고 있고, 국힘 쪽에 간을 보고 있고, 김종인 씨의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행보를 지금 자명하면서 윤석열이가 하고 있다는 거죠. 큰 판을 흔드는 게 뭐죠? 대선판 아니에요. 모든 선거에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니까 거기서 왜 윤석열이가 지금 자명을 하고 신비스럽지도 않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데 있어. 그럼 윤석열의 컨텐츠가 뭐냐? 스토리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원하는 건데 몇 명 찾아다니고 몇 권의 책을 읽고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시공부 하나요? 윤석열이가? 이거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고 현재는 이재명한테 이긴다고 치고 만약에 민주당 애들이 이준석 같은 애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나면은 없지만은 그죠? 민주당에서 지금 차곡차곡 윤석열의 검증에게다 파일을 쌓고 있겠죠? 그렇죠? 검증 파일이 두려워서 안 나오나? 그런 의심을 갖다가 하게 안 된다는 거죠. 정치에 관심 없고 생활이 친 사람들은 안 보지만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윤석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한 표를 던질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공정과 정의 또는 김종인 어른이 준 변화라는 걸 접목을 시켰지만은 그걸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죠? 이준석이가 주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이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창조 능력을 갖다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파괴가 들어가는 게 이준석이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이준석한테 나타나요. 그리고 그 36세 이립의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큰 판을 흔들면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나가요. 이게 할 일이 누구죠? 윤석열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야권의 대선 후보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추미애가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강제 치고 갈 적에 한 달, 두 달 말도 않던 이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징계위에 대드는 모습. 이걸 보는데 지금은 징계위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을 본다는 거죠. 그죠? 국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국민은 새 시대의 인물, 새 컨텐츠, 새로운 창조적인 파괴, 4차 혁명 시대의 AI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건데 그죠? 그걸 갖다가 큰 그림을 그릴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쪼랭이들 말이죠. 그런 사람 만나고 책 몇 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3개월, 4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대권, 또는 나라를 갖다가 운영할 계획을 정립하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겁을 먹고 있다. 응? 정치권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니 설명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그 윤한홍인가? 그놈, 그 친구 그 칼럼을 내 잘 읽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말하고 똑같아요. 대권은 그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대권을 잡는다 해도 공부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언제 공부할래? 문재인이 봐요. 준비된 대통령이라 그러더니 나라를 갖다 완전히 파괴하고 폭삭망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문재인이는 말이야. 대통령이 되거나 책도 안 읽어. 희한한 책만 읽어. 열공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사람 구경도 하고 세상 구경도 하고 해야지 그게 진짜 열공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이야기했죠.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1등을 못 따라잡는 2등이 있어. 근데 그 1등 전교 1등은 요새 전교 1등 말고
요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200명, 300명의 전교 한 학년이 200명, 300명 뿐이 안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이 2,000명, 3,000명이었어요. 5, 6천 명이었다고 중고등학교가. 우리는 2등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1등을 못 따라잡는 경우를 봤죠. 근데 1등은 공부를 설금설금 하는 것 같아요. 놀기도 잘 놀아.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지금은 세상과 놀아봐야 한다. 놀아봐야 변화한다. 세상과 논다는 것은 세상과 부닥치는 것이다. 그거를 하다가 일난다 싶으면 아예 접어라. 세상과 놀고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갖추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게 무서우면 지금 접어라 이거야. 윤석열은. 물론 노는 놈 위에 운빨 센 놈이란 말도 있다. 그러나 그 운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 움직여야 운도 생기는 법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결국 노는 것이고 국민과 노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놀아야 운도 생기고 생기를 담아서 펼쳐진다 이거죠. 지금 공부한답시고 치과하다가 가끔 얼굴 내미는 신비주의를 할 때가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놀고 부닥치고 자기 스토리를 펼쳐놔라. 맞는 소리죠. 저도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공부하나? 윤석열인 지금 고시 공부하나? 사시 준비하나? 공부로 책 몇 권 읽고 사람 몇 명 만나봐서 대권 계획이 서고 정치적인 그 가치관이 정립되고 현실을 갖다가 꿰뚫는 능력이 생긴다면은 원희룡이가 탑이네? 현재 원희룡과 뭐 삼신가 사시수석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준석이가 국힘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이 이걸 예상 못했을 거야. 근데 윤석열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그 기자들이 할 수 없이 윤석열하고 직접 그 인터뷰가 안 되니까 윤석열 측근이 나오는데 측근들은 다 소용없어. 법대 출신들이 검사 판사 하던 놈들이 뭐를 알아? 대학 교수 하던 놈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